제1부 설날을 앞둔 겨울의 동거 1. 매서운 겨울. 올해 겨울은 평소보다 유난히 매서웠다. 바람은 골목 사이를 뚫고 들어와 대문을 덜컥거리게 했고 베란다 창문은 매일 아침 흰 서리로 덮였다. 발밑에 전기 매트를 켜두어도 발끝은 시려웠다. 그런데 추위보다 더 낯설게 다가온 건 우리 집의 공기였다. 시어머님이 9달째 우리 집에 머무르고 계셨다. 며칠만 데려가 달라는 형님의 말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며칠은 몇 달이 되었고 아예 우리 집의 일상으로 굳어졌다. 2. 시어머님의 자리. 처음엔 어색했다. 아침이면 어머님이 먼저 부엌에 나와 계셨다. 나보다 먼저 밥솥을 열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셨다. 너는 아이들 챙겨, 밥은 내가 할 테니. 말은 고마웠지만 부엌은 어느새 내 자리가 아닌 듯 느껴졌다. 내가 요리를 시작하면 어머님은 옆에 서 계시다 손을 뻗어 불을 줄이거나 소금을 집어넣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3. 형님 집과의 거리. 형님은 꾸준히 어머님을 불렀다. 엄마, 우리 집에도 좀 와. 이번 설은 만두도 같이 빚어야 하잖아.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했다. 됐다. 난 거긴 안 간다.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 네가 싫다 하지 않냐. 형님은 서운해했고 나 역시 곤란했다. 딸 집을 피하고 며느리 집에만 머무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4. 떡국 이야기. 설을 앞두고 시장에서 떡국떡을 사왔다. 냉동실에 넣으려는데 어머님이 다가와 물으셨다. 그 떡국떡 어디서 샀니? 시장 떡집에서요. 순간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시아버지 살아계셨을 땐 떡국만은 내가 직접 썰었단다. 칼로 얇게 썰어야 국물이 고소하지. 그게 벌써 30해 전이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는 새벽부터 방앗간에 가셨던 거예요? 그럼. 그게 설 준비의 시작이었지. 그 순간 알았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려는 건 단순히 잔소리 회피가 아니라 추억을 존중받고 싶어서였다. 5. 설 준비. 날씨는 더 추워졌고 냉장고는 설 음식으로 가득 찼다. 어머님은 부엌에서 동태전을 굽는 법을 알려주셨다. 살은 얇게, 불은 너무 세면 안 된다. 계란물은 흘러내리지 않게. 나는 메모를 했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왜 이걸 나한테만 가르치실까? 딸에게 전해주셔야 할 텐데. 그럼에도 어머님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즐거워 보였다. 6. 며느리의 속내. 밤이면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내 공간은 줄어들고 생활 리듬은 깨졌다. 그러나 어머님의 쓸쓸한 눈빛을 보면 원망하기 어려웠다. 나도 언젠가 늙겠지. 그땐 어디서 지낼까? 내 딸은 내 며느리는 날 어떻게 받아줄까? 그 질문은 밤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7. 형님과의 전화. 설 전날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올케 집에만 있어? 나도 엄마랑 같이 준비하고 싶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형님, 내일 저희 집에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하지만 형님은 날카롭게 받았다. 아니, 됐어. 엄마는 올케 편만 드니까.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인데 형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8. 설날 아침.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다. 어머님은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계셨다. 떡국 국물은 은근히 끓었고 전 부치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떡국은 나이 1살 더 먹는 거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해.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고 남편은 말없이 국을 뜨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9. 첫 번째 막의 끝.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설날마다 이 집에서 보내고 싶다. 그 말에 형님은 분명 서운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겨울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설날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제2부 설날 세대의 충돌. 1. 설날 아침의 소란. 설날 아침 집안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어머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불을 켰다. 부지런히 다듬은 대파와 미나리, 얇게 썬 동태살, 다진 고기와 두부가 커다란 볼에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나와 보았다. 어머님, 너무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설날인데 늦잠 자는 게 어딨냐. 예전에는 해 뜨기 전에 벌써 만두를 빚고 있었지.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2. 손만두 빚기. 부엌 식탁 위에 넓은 밀가루판이 깔렸다. 아이들은 옆에서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신기한 듯 웃었고 남편은 큰 솥에 물을 올렸다. 얘야, 만두손은 꽉 채우면 안 된다. 익을 때 터진다. 어머님은 내 손을 붙잡아 만두 빚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 가르침을 따라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렇게까지 정성껏 배우는 게 맞을까? 형님이랑 같이 했어야 할 일 같은데. 3. 형님의 등장. 오전 9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형님이 서 있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엄마, 새벽부터 우리 집은 안 오고 여기 와서만 준비했네. 어머님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반죽을 굴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다. 형님, 들어오세요. 같이 만두 빚어요. 형님은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다. 엄마는 왜 맨날 올케 집에만 있어? 나도 딸인데. 4. 식탁 위의 전쟁.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형님은 만두 빚는 걸 도우며 불쑥 말을 던졌다. 엄마, 떡국 얘기 또 했지? 왜 하면 안 되냐? 맨날 그 얘기잖아.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얘기, 방앗간 얘기 이제 그만해. 어머님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형님, 오늘은 그냥 들어드리면 어때요? 설날이잖아요. 형님은 내 쪽을 흘겨보았다. 넌 며느리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딸이니까 답답하지. 5. 남편이 중재.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누나, 그냥 좀 들어드려. 엄마도 이제 옛날 얘기할 때가 없잖아. 형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나도 엄마랑 설 준비 같이 하고 싶었단 말이야. 왜 나한텐 안 와? 어머님은 낮게 대답했다. 너한테 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난 혼자 있기 싫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6. 차례상 앞에서. 정오가 되어 차례상이 차려졌다. 떡국, 동태전,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탕국,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빚은 만두가 가지런히 놓였다. 향을 올리고 절을 마친 후 가족들은 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님은 국자를 들어 떡국을 푸시며 말씀하셨다. 이건 나이 1살 더 먹는 국이다. 얘들아, 숟가락 들거라. 아이들은 웃으며 국을 받았지만 형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7. 폭발.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왜 나한텐 안 가고 올케 집에만 있는 거야? 나도 섭섭하다. 어머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네가 내 얘기를 자꾸 막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내 얘기 들을 사람 있는 데서 살고 싶다. 형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럼 나는 딸로서 엄마한테 아무 의미가 없단 거야? 공기는 얼어붙었고 숟가락 소리조차 멈췄다. 8. 며느리의 목소리.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형님, 저도 사실 힘들어요. 어머님이랑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이 여기서 편애하시는 건 단순히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를 막지 않아서예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형님은 내 말을 잠시 듣다가 고개를 떨궜다. 9. 아이들의 한마디. 그때 아이들이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얘기 재밌는데요? 옛날에 방앗간 갔다던 거. 만두도 옛날 방식으로 빚는 거 신기해요. 형님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얘들은 내 얘기 들어주네. 10. 예상 밖의 화해.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그냥 엄마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답답했어.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 알지. 하지만 나도 내 얘기할 때가 필요하다. 너도 나이 들면 알 거다. 짧은 대화였지만 묵은 매듭이 조금은 풀린 듯했다. 10일. 저녁의 온기.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모여 남은 전과 만두를 데워 먹었다. 형님은 아이들과 함께 만두를 다시 빚었고 어머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나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결국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다시 같은 식탁에 앉는 거구나. 12. 두 번째 막의 끝. 밤이 깊어갔다. 어머님은 작은 방에 들어가며 말씀하셨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설날 같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불을 껐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제3부 겨울을 지나 봄으로. 1. 설날 이후의 고요. 설이 끝나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명절의 부산스러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전 냄새가 옅게 배어 있는 부엌과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인 귤 몇 알뿐이었다. 어머님은 여전히 우리 집에 계셨다. 하지만 설날 하루 동안 터져나왔던 갈등과 화해가 지나간 뒤라 그런지 공기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2. 주간보호센터. 어머님은 주 3회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셨다. 나는 처음엔 그곳을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장소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님을 모시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센터 안은 작은 잔치마당 같았다.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바둑을 두고 손수 만든 매듭을 자랑했다. 얘야, 이거 봐라. 내가 직접 만든 거다. 어머님은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며 웃으셨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님이 단순히 우리 집에 머무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사회적 세계를 가진 한 사람임을 새삼 깨달았다. 3. 동네 마실. 어머님은 가끔 동네 이웃과도 어울리셨다. 골목 어기 작은 가게 주인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길 건너 사는 할머니와 김치를 나누기도 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법이야. 이렇게라도 얘기 나누면 하루가 덜 길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조차 바쁜 일상에 쫓겨놓치던 것들을 어머님은 오히려 더 잘 챙기고 계셨다. 4. 형님과의 진짜 대화. 어느 날 저녁 형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설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걸렸던 듯했다. 올케,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날카로웠지? 저도요. 형님도 서운하실 만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은 자신도 엄마 얘기를 듣고 싶지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자꾸 짜증이 났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말했다. 저도 힘들 때 많아요. 근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편애하시는 건 그냥 옛날 얘기를 막지 않아서예요. 형님이 엄마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아마 엄마도 형님 집에 가실 거예요. 형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노력해 볼게. 5. 어머님의 회상. 봄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어머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내가 20살 때 말이다. 그땐 봄마다 큰 장터가 열렸지. 그 이야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첫사랑의 기억, 시집 올 때의 긴장, 젊은 시절 농사 짓던 이야기. 나는 그 긴 이야기를 다 받아 적었다. 어쩌면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6. 며느리의 깨달음. 나는 점점 알게 되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신 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그분의 기억과 삶이 내 일상 속에 녹아드는 과정이었다. 부엌의 자리, 식탁의 이야기, 골목의 마실까지. 나는 어머님과 함께 살며 한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7. 봄의 시작.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당에는 작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으셨다. 살아있다는 건 결국 다시 피어나는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자연의 진리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듯했다. 갈등 속에서도 다시 모이고 오해 속에서도 다시 화해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다. 8. 마지막 장면. 봄 햇살이 거실에 가득 들어오던 날 어머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며느라기, 나는 여기서 참 편하다. 네가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도 배워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님은 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